네, 이어서 국내외 기사를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본격적으로 기사들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기사 어떤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네, 올해 화두라고 봐야 되겠죠. 생성형 AI 기술과 관련해서 메타가 다시 한번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기사를 통해 살펴보시죠. 네, 기사 확인해 보시죠.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 메타가 새롭고 더 강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기사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메타가 오픈 AI를 따라잡기 위해서 새로운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좀 힘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사실 메타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보려고 했었는데요. 이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사실상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비용을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한 메타가 이번에 도전장을 내민 곳 바로 이 오픈 AI와 한번 적수를 가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성형 AI 기술이 올해 최대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메타 역시 조금 뒤늦게 합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메타 입장에서는 메타가 잘할 수 있는 메타버스나 이런 VR 기술을 조금 더 주도하고 싶었겠지만 대세가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생성형 AI 기술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왕 뛰어든 김에 조금 더 잘해보자라는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부에서 지금 칼을 갈고 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오픈 AI가 주도해 왔었습니다. 이 챗GPT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올해 초에 출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뜨거운 반응을 가지고 왔었죠. 이후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바드라고 불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을 선보였고요. 아마존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라면 모든 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서 이 산업을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시작된 모습이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여전히 주도권을 지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바로 오픈 AI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를 기반으로 해서요. 벌써부터 상업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초, 2024년도 초를 목표로요. 언어 모델로 기반으로 한 큰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SNS의 강자인 메타는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글로벌 SNS 서비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태계와 교류를 하고요. 다른 서비스들과 힘을 합쳐서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주도함으로써 시장의 경쟁력을 갖춰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면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B2B 모델을 통해서 서비스를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이런 오픈 AI와 손을 잡고 챗GPT를 서비스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를 선택한 만큼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런 메타의 전략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가지고 왔었던 메타버스의 부진을 만회시킬 수 있을지 이런 저커버거의 생각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메타의 새로운 AI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내년 초로 또 목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어떤 기업 이야기일까요? 네, 저희도 한번 다뤘던 뉴스인데요. 바로 상장을 앞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인스타카트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카트의 이나 IPO, 새로운 기술 상장에 대한 월가의 수요 테스트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판 마켓컬리로 불리는 이 미국의 식료품 배달업체 인스타카트가 본격적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IPO를 앞두고 이 목표가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이유고 또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올해 뉴욕 증시의 하반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상황, 바로 IPO가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자, IPO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가 한창이었고 유동성이 풀려 있었던 2020년부터 21년 사이에 사실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쿠팡도 상장을 했었고요. 리비안 같은 전기차 기업도 상장을 하면서 단숨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장들이요, 몇 년 사이에 금방 거품이 꺼지면서 이 상장은 사실 기회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졌었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인상되고요, 유동성이 씨가 마르면서 이제 이러한 VC 시장에서의 어려움은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드디어 올해 하반기에 반등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 선두에 있는 기업이요, 바로 ARM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던 기업이 바로 인스타카트였습니다. 자, 인스타카트의 사업 모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고 싶은 물품을 담으면요, 사람이 직접 가서 장을 봐주고 이를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긴 하지만 그만큼 시장의 수요도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인스타카트의 몸값이 생각보다 너무 낮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 기대를 모았던 IPO 시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때 기업 가치가 390억 달러까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IPO 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면서요, 이번에 투자 가치가 약 86억에서 93억 달러 정도로 형성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100억 달러도 안 되는 가격, 최고가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인스타카트가 기대치보다는 성공적으로 상장에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측면, 과연 이를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인스타카트는 월요일부터 로드쇼에 나섭니다. 본격적으로 기업을 홍보를 하고요, 이러한 공모가를 선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스타카트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공모가나 시장의 가치가 기대 이상으로 다시 형성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상장을 앞두고 인스타카트는 실적도 좋게 개선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억 4,2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요, 시장의 가치를 조금 더 받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인스타카트가 잘 이루어져야 나머지 ARM이라든지 버켄스탁과 같은 올해 하반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인스타카트가 어떤 기업 가치를 받는지가 하반기 뉴욕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ARM에 이어서 인스타카트도 본격적으로 상장에 나서면서 한때 주춤했던 IPO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띠지 않을까 기대가 컸었는데요. 다만 현재 인스타카트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흥행 실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이커머스 시장 전반적으로도 좀 전망이 어둡게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살펴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기업 이야기일까요? 자, 앞서도 테슬라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그 이유가 쉽게 밝혀지는데요. 또다시 일론 머스크의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작슨의 책에 따르면 머스크가 러시아 함대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스타링크 시스템을 껐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 그대로 머스크가 이 스타링크 시스템을 통해서 러우 전쟁에 좀 개입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일개 개인이 이러한 전쟁에도 이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놀라움을 감출 수도 없긴 한데요. 일론 머스크니까 어찌 보면 가능한 뉴스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책이 한 권 나올 예정입니다. 바로 9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 이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작가가 윌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의 이 자서전을 쓴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기 작가가 일론 머스크의 책을 쓰면서 이 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 형태로 계속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이때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아이들의 사진 또 최근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타링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시작됐을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약간 영웅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가 기관망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연결해서 인터넷을 쓰게 해줄게 라고 발표를 하면서 순식간에 전쟁에서 영웅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스타링크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갑자기 끊어버린 것도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이번에 책의 내용에 있었던 것들이 밝혀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칫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이 스타링크가 이용돼 버리면 러시아가 반격을 통해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러한 본인의 우려로 인해서 전쟁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을 막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어찌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었던 게 장기화된 배경에 일론 머스크가 있었다라는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상황에 대고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책이 곧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책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기술 개발에 있어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계속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지 좀 살펴봐야지 재미있을 것 같고요. 머스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도 많은 두려움을 느꼈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면모의 머스크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책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읽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요. 지금까지 했었던 그의 괴짜스러운 결정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것인지 결정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이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책을 보시지 않더라도요. 제 생각에는 많은 뉴스가 연일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뉴스를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신다면 향후 테슬라를 비롯한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위성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전쟁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막강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 기업 이슈들 살펴봤습니다.